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작년 한 해 한 짓을 보고 또 올해 할 짓을 예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만 2023년에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뭐니 해도 전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2023년의 전쟁 위기가 아주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긴장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2023년을 예측했고요. 심지어는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시대연구원의 손정목 부원장님을 모시고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예, 부원장님은 그동안 이 국내외 정세를 많이 연구해 오셨죠. 네. 그래서 특별히 모시고 요 한반도 얘기를 좀 하고 앞으로 쭉 계속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을 하고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을 준비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일본을 결합을 시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펼쳤죠. 그래서 일본이 그런 과정에서 전후 사실상 그 평화헌법 체계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끝내는 그런 안전보장 전략 관련된 문서를 개정하면서 일본이 사실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한미일의 군사 협력 공고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였고요. 또 그에 상응해서 북도 지금까지 ICBM 발사를 중단해 왔던 과정을 깨고 세계 최장의 ICBM을 발사하고, 특히나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는 그동안은 이렇게 그동안은 좀 이렇게 북이 좀 참고 있다가 끝나면 뭐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할 때 맞바로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술핵무력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전술핵무력이라는 건 결국은 한반도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일본까지도 넘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적 범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국소적인 범위 내에서 전술핵무력을 쓰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북의 대응 자체가 과거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아주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실시했던 미사일 발사 한 70여 발 정도를 발사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시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전에 준하는 훈련, 그렇죠. 전술핵 미사일 발사 실전 훈련, 배치, 그걸 점검하는 실질적인 어떤 전쟁 예행 연습에 가까운 훈련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미국이 들어왔을 때 군사훈련 하고 있을 때는 발사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이게 곧바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렇지 않고 미국이 움직일 때마다 그냥 같이 맞대응하는, 항마 들어오면 쏘고 항마 나가면 뒤에다 또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뭐 무인기 사건이 터지고 12월 31일, 1월 1일까지도 방사포가 지금 날리고 그런 상황이 방사포에서도 전술 핵을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고요. 공언되고 있죠. 자, 작년에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땐 이게 분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잖아요. 분위기가 쭉 올라가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는 결절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더욱더 강한 긴장위기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후 최고 수위가 아닐까요? 전쟁 이후 아마 최고 수위의 전쟁 위기가 지금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던 이후
굉장히 많은 전쟁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올해 예. 2023년이 최고 수위의 전쟁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예, 거고 예, 예. 상당수의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반도의 이런 전쟁 위기가 계속 끝이지 않고 예. 또 올해 극도로 고조되는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죠.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나 정부에서는 마치 북이 미사일을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네. 그런 걸 통해서 도발을 해서 그에 상응해서 한미가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 훈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래서 북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마치 한미가 아주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참 설명을 하고 앉아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그게 뭐 사실 그걸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걸 좀 잘 안 거꾸로 된 믿는 것 거죠. 같습니다. 예. 사실 언론에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 이게. 예. 왜 핵 개발을 했냐. 네. 근데 북이 핵이 없었을 때는 미국이 과연 대북 적대 정책을 펴지 않았느냐. 그렇죠. 북이 핵이 없을 때 북은 일관되게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계를 그렇죠.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국교 정상화. 예. 근데 미국이 계속 거절했어요. 그렇죠. 왜? 평화롭게 지내기 싫다. 네. 언젠간 우리가 전쟁으로 너희를 먹겠다. 음. 그래서 거절했다가 결국 북이 안보 위기를 느껴서 그렇죠. 핵을 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인 원인은 네. 이제 미국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사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네. 평화협정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종전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아직 법적으로 안 끝났으니까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네. 북미 수교하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전혀 얼마나 문제 좋아. 없어요. 그렇죠. 북은 네. 계속 그걸 요구해 왔는데 네. 미국이 악착같이 그것을 거절한 데서 그렇죠.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럼 왜 거절했느냐? 네. 미국이 왜 그런 요구들을 거절했는가?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 뭐 그렇죠. 미국의 뭐 그런 어떤 그 정치 군사적 전략도 있고 경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57조. 엄청난 액수죠. 그 방위비에서 군수물자 네. 사들이는 것의 상당수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거의 다 거죠. 미국 예, 무기를 미국 하는 거죠. 이번에도 F-35A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누구 도움을 되는 거죠? 미국의 군수 자본, 미국의 군수 자본에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된다 일단. 그렇죠. 네.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미국은 전쟁 위기가 돈을 올라갈수록 번다.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네. 미국이 유럽에다가 판매한 것이 평소 때의 2배 가까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145억 달러를 팔다가 이 올해 작년에 250억 달러를 유럽에다가 무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군수 자본의 이익은 커진다. 네. 이게 아주 공식이죠.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 자본한테는 커다란 이익이 됐던 것이고 네. 또 아울러서 그러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지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지배력, 일종의 영향력 이런 걸 행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말을 잘 들어야지 안보를 지켜줄 수 있어. 말을 잘 들어야지 너희들을 옹호해줄 수 있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치, 군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그런 북의 평화협정 요구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전쟁 종식 요구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는 나라죠. 과거에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도 개최하고 예, 북과 포함해서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냉전에서 사회주의의 승리 또는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동아시아를 다 제패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이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 하면 이제 선두에 선 게 이제 북한입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치고 있는 그리고 중국과 지금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 북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핵을 다 완성한 국가들. 그렇죠. 핵무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미국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포기한다면 아직까지는. 미국 패권이 거의 추락하는 것을 그렇지.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의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또 틈만 나면 전쟁을 통해서 북을 먹겠다는 이런 이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좀 생각이 있어서 네. 이걸 좀 막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렇죠. 뭐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긴장 완화를 네. 하는 데는 영향을 네.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완전히 거기에 편승을 해서 네. 더 아주 호전적이고 신났어요. 예, 아주 신났죠. 네. 그래서 뭐 확전 불사, 네, 네, 네. 무인기가 두세 배를 보내라. 네. 사실 만약에 이번에 진짜 무인기를 두세 배를 보냈다면 예, 실제 보내는 것이 보내고 사진을 찍어 왔다면 네. 어땠을까요? 전쟁 났을 예. 가능성이 있죠. 저는 무인기를 못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실제로 지금까지 북의 행태를 봤을 때 남쪽에서 5대 내려왔으니까 10대, 네. 15대를 무인기를 북으로 보냈다. 그래서 아마 북의 대대적인 반격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러한 네. 것을 아주 뭐 그냥 그 내뱉듯이 그렇게 대통령이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경솔한 그런 태도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제가 여러 차례 심리 분석을 하면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힘으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충동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북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을 과시하고 네. 힘을 통해서 북을 꺾으려고 하는 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머리까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 북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구석이라는 게 그렇다. 결국은 뭐 네. 미국이니까요.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막 호전적 나를 발언. 호전적 발언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것을 본인이 겁이 없다든지 또는 뭐 지나치게 머리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으로 분석할 그것만은 것보다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음. 저는 그 밑에 있는 실질적인 그를 뒷받침해주는 실제의 그룹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그룹들이 일사천리로 현재에 있어서의 그런 대북 적대 정책들을 네. 얘기하고 있고 이런 네.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네.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물밑에서는 그런 스태프들에 의해서 미국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서 또는 뭐 실무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서 오고 가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비단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제 타격 같은 예, 거. 선제 타격하겠다, 북을 적이다, 네. 그다음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네. 이런 게 다 유세 기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본인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다 밑에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정책도 일관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윤석열이가 아무리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그 밑에는 무력감이 있어요. 네.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배후가 필요한 거죠. 네. 자기 뒤에 뒷배. 이 뒷배가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 이상의 뒷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오버해서 맞습니다. 미국이 받쳐주니까 네. 지금 막 말을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나의 그 양반이 이렇게 그 색안경 끼고 과거 박정희 흉내를 낼 때부터도 알아봤지만 예. 한국 수구보수의 원형 이승만이나 지금의 박정희 친일 세력들의 박정희 이란 그 원형들을 지금 21세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쨌든 똑같이 거의 똑같이 아주 옛날 방식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쪽의 무인기는 검독 수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퇴치하겠답니다. 이것도 미국, 이건 미국 애들이 나온 얘기 같지 않은데. 미국과 협의? 아니 그걸 어떻게 미국과 협의를 하겠어요? 아, 네 참. 네, 어쨌든 지금 참 누가 그런 발상하는지는 참 이해가 할 수 그 없습니다. 밑에 이제 자기가 했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수리도 이제 동물학대인데 이거 검독 수리를 그렇게 시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르는 이런 호전적인 말들이 그냥 혼자 미쳐날뛰어서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뒷배와의 협의 그렇죠, 속에서 그렇죠.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네,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게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뭐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 차례 여러 있었죠.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네네. 여러 차례 뭐 실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죠. 네네. 예. 근데 지금은 북이 이제 핵무력을 다 완성을 해버려서 네. 미국이 해보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그게 꼭 그런 다른 형태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소위 이제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대리전을 시켰어요, 윤석열을 통해서. 그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곧바로 미군이 그렇죠.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북은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네.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왜 이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죠. 네. 딜레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군수자본의 이해, 예. 또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이해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면 한국 내에서의 지배력들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네.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긴장이 유지돼야 되고, 이런 한쪽의 논리가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강한 북의 반발과 또 국내 우리 국민들의 그런 평화 여론이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점으로 계속 몰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네. 막판에 이제 위기에 빠져서 패권 상실의 상황에 처할 때는 모험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도 그랬고 예. 이제 독일도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괜히 소련을 쳐들어갔잖아요. 네. 또 일본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진주만을 공격해서 그렇죠. 맛이 갔어요. 그렇죠. 미국도 패권 상실의 위기에 처했을 때 멘탈 붕괴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우리가 그런 최악의 가능성도 당연히 얘기해 되죠. 요즘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 얘기들도 네. 우크라이나는 뭐 이미 끝난 건데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미국과 유럽이 지지하면서 또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데 주변 나라로까지 확전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세르비아, 코소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네. 터키와 그리스 등등. 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가장 호전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호전성을 띠고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나간다. 근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없이 뭐 혼자서 쇼하는 게 아니라 네. 엄연히 이제 북이라는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를 상대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북의 대응이 어떻게 네. 나올 것이냐. 예.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북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북의 대응을 보려면 1월 1일 발표했던 네. 그런 이번에 전원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우리가 참 공식 문서니까요. 네네. 그걸 참고로 하면은 아마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북이 2022년에 평가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가장 큰 것이 핵무력을 법제화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핵무력을 공식 법화시켜서 만년 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했다. 그리고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 명확히 각인시켰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결 원칙을 철저히 견지했다. 이게 이래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력을 완성을 해서 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이런 포석을 지금 깔았다. 이런 게 이제 작년도의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올해에 있어서는 네.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을 썼죠. 5개년 계획 실현에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해다. 네. 또 우리 공화국 역사에서 공화국 발전 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또 변혁의 해로 만들 것이다. 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는 올해 북이 이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보여준 올해의 대외 정책의 기본 핵심이다.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5개년 계획하면 이제 경제 개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북쪽에서 얘기하는 5개년 계획에는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정치적 목표, 네. 또 외교적 목표, 그렇죠. 한반도 차원에서의 목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북이 5개년 계획에서 천명했던 네. 그 대미 관계라든가 네. 국제 관계에서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8차 당대회인데 어차피 지금 8기거든요. 그러니까 8차 당대회의 결의사항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네, 그게 아마 기본 목표인데요. 네. 대외 관계에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목표는 뭡니까?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겠다. 제압, 이렇게 굴복. 표현했죠. 네, 네. 이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을 당의 국가의 공식 그 목표로 문서로 표현한 나라는 아마 북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제압과 굴복을 시켜서 그 구체적 형태가 미군 철거라는 형태로 그것도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압과 굴복을 시켜 나가는 것을
어쨌든 5개년의 8차 당대회에서의 핵심적인 결정사항, 예,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예. 북은 아무래도 이제 당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예. 노동당이 이제 사회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당에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이걸 제시했다면 5개년 안에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자기들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그렇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라는 말 중에는 이러한 제약 굴복에서의 결정적 담보도 들어갈 수 있고 예. 또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라는 표현에는 예. 이 제약 굴복하는 미국을 네. 시키는 네. 이 과정에서의 네. 위대한 전환과 네. 변혁을 네.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말이는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상황, 기존의 질서를 바꾸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네. 변혁이라는 표현도 비슷하고요. 네. 결국은 기왕의 이런 식의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이런 대치 상태에 기초한 끊임없는 이 군사적 대결 상태, 네.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이제 제압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국가 목표, 네. 당의 목표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충돌을 하다가 회의를 하고 네. 회담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결렬되면 강대강으로 가고 네.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네. 북미 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번에도 강대강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평화 모드로 넘어가지 않겠냐 예. 이제 고조되다가 그렇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네. 아마 이번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음. 예, 정책 전환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무조건적 대화, 조건 없는 대화 네. 이런 식의 얘기, 수사적 표현 이런 것만 갖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이미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조건 없는 대화라는 얘기는 부지기수로 했는데요. 네. 그 왜 조건 없는 대화가 북에 안 먹히는가라는 것은 트럼프가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되죠. 물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처음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첫째가 북미 간의 적대관계 청산. 적대관계 전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새로운 관계.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수립하겠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합의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네. 순서가 첫 번째가 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합의인데요. 네. 그 새로운 관계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수교죠. 그렇죠. 정상국가. 그렇죠. 예, 정상국가와 수교를 먼저 하고 네. 신뢰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뒤 바뀐 겁니다. 기왕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먼저 북미 간에 이런 수교 내지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뒤에 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을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를 했었고 네. 그 신뢰관계 첫 조치로 해서 네. 북은 핵시험과 네, 모라토리움. ICBM의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네.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진행을 시켰던 거죠.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깼어요? 미국이 트럼프. 깼죠. 미국이. 트럼프가 깨고 싶었던 미국,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예.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을 딱 한 번 안 하고 네. 뭐 안 했다 그래도 참 애매한데 네. 아무튼 한번 안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소규모로 또는 뭐 그런 그 뭡니까 시뮬레이션 그런 훈련으로 대체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합훈련을 중대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나다가 바이든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연합훈련 단계로 다시 복원하는 이런 과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합의를 신뢰 구축 조치를 깬 겁니다. 네. 미국이 깼고요. 반면에 북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2021년에서도 ICBM을 발사하지 않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미국과 한국이 7차 핵시험 얘기를 하지만 북은 핵시험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약속을 이행을 하다가 작년에서야 처음 다시 4년 만에 ICBM을 발사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을 깬 주체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대화를 다시 하려면 네. 애초에 했던 자기 약속 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는 철회해 나가려는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철회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지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체 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요약하자면 네. 이제 대화가 시작되려면 옛날처럼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 해보자가 안 되고 그렇죠. 굴복.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굴복, 북계 입장에서는 이제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정상국가 간의 관계로 가겠다. 이 정도까지 미국이 양보하지 않고는 대화가 시작될 수 없다. 그렇죠. 뭐 그래서 굴복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네. 어쨌든 명예로운 항복. 자, 어쨌든 항복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쪽팔리니까. 명예로운 어떤 조치, 명예로운 명예로운 퇴각 조치 이런 거.